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정수석에 말이죠.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직기관 하고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제 민정비서관도 후속적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원모 비서관이죠. 지난번에 이제 인사비서관 했는데 이번에는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다시 재발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사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결국은, 이 주호영 의원이 이끄는 연금특위 의원, 해외 출장,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자, 언론에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요,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이거 뭐, 제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해외 출장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지만은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절반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요 외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거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요. 절대적으로 셀프 손 볼 수는 없어요. 왜? 국회의원들 맨날 이 봉급 올라가잖아요. 맨날 특권 늘어나잖아요. 요거 자기들 손으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달리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차제에 말이죠. 이 외유를 손보는 그런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성해야 되겠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선관위 이번에 말이죠. 10여 년 동안 완전히 그야말로 이 성역으로 남겨있다 보니까 비리 의혹, 특히 채용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요. 인내의 한계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도 맨 먼저 요거를 보도할 때서부터 이런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 정경희 의원이 공식적으로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선관위 해산이 답이다. 이러한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우파 언론에서는 선관위가 선택적인 그 조치를 취하면서 이 합법과 불법, 즉 선택적, 불합적, 불법과 합법을 지금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이런 선거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합법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항상 불법을 논해왔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 선관의 실상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요, 이 해병대 사령관과 관련된 이 문제, 이 사의를 지난달 중순에 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금 이제 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 조치로다가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이 민정비서관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원모 전 비서관이죠. 전에는 이제 이 인사비서관 했는데 이번에는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것은 결국 민정기능, 즉 민심을 제대로 알겠다라고 하는데 방침이 찍혀져 있지 야권에서 비판하는 식으로다가 이 권력기관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 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직접. 요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민정수석실에 지금 편제로 보면은 지금 민정비서관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 민정비서관에는요, 신임 비서관에는 행안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이동옥 내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옥 내정자는 충북 제천시 출신이에요.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1995년대 38회 행시 합격한 후에 행안부에서 쭉 일을 해왔습니다. 정부혁신기획관, 지방재정정책관을 근무했어요. 자, 그리고 이원모 내정자의 경우에는요. 이원모 내정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검사 시절에는요. 윤석열 사단의 막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최측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는요 경기 용인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민정수석실에 이제 비서관들이 전부 내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법률비서관은요, 현재 검찰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이 작년 1월 달에 대통령실의 국제법무비서관을 걸쳐서 올 초부터 법률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영상 법률비서관이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실 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외유 문제.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21대 국회도 예외 없이 마지막까지 졸업여행이다. 예. 요 정도의 이 외유 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대 국회 때는 어떨 것이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아주 황제 대접을 받으니까요. 가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최고급 비행기 1등석 타고 다니죠. 그 다음에 최고급 호텔에 있죠. 현장에 가면 공간에서 전부 챙겨주죠. 할 일이 없어요. 입만 열고 다니면 돼. 이러니까 이게 공무원의 이 민폐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이 해외 공간에 지원은 받지 말아라. 이래서 아주 중요한 공무 출장이 아닌 경우는 안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 상감, 그야말로 국감의 피조사기관이잖아요. 외무공간이. 예.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의전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유 출장도 끊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보험료하고 지급액, 국민연금 이 개혁 차원에서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인 주호영이가 말하자면 이제 오늘 해외 영국과 이 스웨덴에 가가지고 연금 제도를 좀 듣고 오겠다, 좀 배우겠다 했는데 요게 지금 연금 개혁안이 완전히 불발로 끝났어요. 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특위가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출장을 갈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래 지금 5박 7일 일정으로 내일 출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호영,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경준, 민주당에서 김성주 등등 가게 돼 있는데 요것이 결국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21대 국회 종료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유럽 여행을 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주호영 위원장이 이끄는 해외 출장이 무산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들의 출장이 여전히 대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이죠.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출장을 떠났어요.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걸로 출장이 떠났는데 여기에는요, 이 안규백, 지난번에 이제 4월 15일에서 22일까지는 일단 한번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어요. 그때 안규백, 윤호중, 현정혜, 송갑석, 소병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주호영, 추경호, 최영도 이런 분들이 수행해서 다녀왔고, 그리고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지금 농림축산식품의회에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소병훈과 어기구 민주당 2명이, 그리고 이제 5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국제평화외교포럼 대표단이 우즈벡하고 일본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박병석, 윤호등, 김영배 이런 사람들이, 송원석 그리고 박성민 이런 분들이 가게 돼 있고요. 또 5월 4일부터 8일까지는요. 믹타 회의에 국회의장이 나가 있어요. 여기는 민주당에서 김진표하고 박용진,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조혜진, 김성원, 배현진, 그리고 이제 홍영표가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 가게 돼 있고요. 5월 8일 내일부터는 이제 본래 연금개혁특위 영국 스웨덴을 지금 주호영과 유경준과 김성주가 가게 됐는데 요것이 무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부루불급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관행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서 조선일보 취재를 보니까 말이죠. 총선 다음 날부터 21개 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49일간에 걸쳐서 의원들이 갔다 왔거나 앞으로 갈 출장이 최소 15건이 확인됐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요. 총 290명의 의원 가운데 무려 57명, 19.3%가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15차례 해외 출장하는, 이번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후에 15차례 이제 해외 출장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20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올 1월부터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원 41명의 해외 출장을 12건이나 다녀왔고, 여기에 또 20억 8,517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원에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런 졸업여행, 말년휴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위한 예산은요, 역대 최저인 202억 7,600만 원을 잡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21대 국회 성과를 보면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 동안에 4년간 법안은요, 25,830건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36.6%, 9,400여 건만 처리됐고, 나머지 일반 6천여 건은 미처리 상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게 먹고 놀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잖아요. 그래서 19대 때 법안 처리는 41.7%인데 20대가 최악인 36.4%, 그리고 21대도 도찐 개찐 36.6%니까요. 최악의 의정활동을 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만 최다 액수인 202억 7,600만 원을 잡아놓고 있는 이 국회,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이 문제가 되지 않나.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앞으로도 왜 해외 나갈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금을 들이면서 졸업여행을 가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타고 가요. 최고급 호텔에 체류해요. 대사관에서 영장을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리 없이 완전히 임금마마 황제 대접을 받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의회 외교가 지금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예컨대 말이죠. 이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의장 순방의 경우에요.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 순방을 가면은 무려 수행원만 2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수행원만.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국회의장하고 여야 의원 4명이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방문했는데 수행원이 무려 20여 명, 출장비가 7억 7천여만 원. 지난해 11월 국회 부의장 동영 순방에는 1억 3,400만 원. 그러니까 국회의장, 제가 국회의장 이 해외 출장 대대적으로 손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 수행원 20명 빠져서 7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여행을,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또 믹타 회의예요. 그러니까 3, 4, 5 매월 국회의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장 해외 출장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2년 내내 매월 해외 출장을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낭비가 되느냐. 자, 이러한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의원 외유도 손을 봐야 되겠지만은요, 국회의장의 외유를 철저하게 손봐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해외 공관하면서 의원들 외유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이거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예. 자, 이제 이번에는요, 이제 선관위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 노태학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선관위는 해체하라. 자, 그리고요, 이 검찰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직무 감찰을 의무화하라. 이러한 주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특이한 것은 정경희 의원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시민단체인 자유변호사협회 그리고 자유대한호국단하고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밝혀진 채용 비리를 보면은 그야말로 누가 선관위를 갖다가 선거관리기관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선관위 비리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기관은 빨리 해체해서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좌파는 봐주고 우파는 탈탈 털고 이게 선관위가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자, 우선요, 우리 이제 우파에 대해서 불리하게 유권 해석을 해온 사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예컨대 2019년도 10월 중순에 말이죠. 광화문 태극기 집회 당시에 자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어갖고 신문을 배포했더니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선관위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말이죠. 최영재 발행인을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6가지 혐의로 종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결국은 현재 1심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하고 비슷한 사건에 관해서 이 우파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가 김어준 뉴스공장과 한겨레 경향신문을 이 서울시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비판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선관위는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자유연대 같은 데서 지금 서울시 선관위를 갖다가 대검에 고발했어요. 근데 대검에서도 지금 요거는 지금 고발을, 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선관위가 2년 넘게 조사를 받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2020년 4월 총선하고 2021년도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이중잣대를 보였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요, 이 비례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요거를 불법이라고 막았어요. 안철수 신당 불법, 이것도 막았어요. 그런데 5일 4월 총선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허용했어요. 이게 얼마나 한마디로 웃기는 거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TBS가 일합시다 할 때 이제 숫자 1을 썼잖아요. 또 요것도 선거법에 이 뭡니까? 저촉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앞두지 않은 2021년도 11월에 한 네티즌이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 기사의 형수욕설 녹취록 내용을 댓글로 달았다가요. 선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웃기는 건요. 이 네티즌이 쓴 내용은 이미 인터넷하고 SNS에 널리 확산돼 있었는데 요거를 선관위가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적 법 적용이 지금 문제가 또다시 되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하라. 그래서 영구적인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자유일보에서 게재하고 있는데 이 의혹은 뭐냐? 지금요, 이 선관위 기록물은요, 일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자체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라든가 국정원의 기록물도 행안부 산하에 있는 기록원에 전부 이관하게 돼 있는데 선관위만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존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선관위의 모든 기록물들이 영구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선관위 자료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자유일보 측에서는요, 선관위 법률 개정은 물론 필요하고 검찰은 즉각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에 나서라.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지난달, 그러니까 4월 달이 됐죠. 벌써 4월 16일 날 비대위원들하고 만찬한 데 이어서 지난 5월 3일 날은 당 사무처 당직자들하고 한 20여 명이 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4월 19일 날 윤 대통령이 오찬하자. 그러니까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 비대위원들 만났죠. 당 사무처 20여 명 만났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종종 교류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출마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조직화, 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지금 이러한 전망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이죠. 문화일보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이제 보면은 이 조기 등판론, 그리고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론, 이런 것들이 지금 재립되는 지금 국면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한동훈, 한동훈 그 위원장의 이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금 이 그
허민 정치 카페를 보면은요, 지금 이 변수가 몇 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변수. 요 변수에 따라서 출마냐 또는 불출마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바로 윤 대통령의 관계예요. 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한동훈이가 이제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돼 하면서 비판의 각을 세우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대한 변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론의 흐름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당 지도부 또는 당내에서는 지금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여론이 말이죠. 지금도 이제 차기 잠룡, 차기 당 대표, 지지율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계속될 경우에는 나오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니까 이런 주장을 이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행보를 쭉 보면 4월 10일 날 총선 참패, 11일 날 비대위원장 사퇴, 16일 반찬, 19일 그다음에 오찬 제한 거절, 그리고 20일 날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글이 나왔어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요번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요. 5월 1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아파트 인근을 걷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걸어가는 요 모습이 SNS에 이제 잡혔어요. 자, 그리고 지인들에게 좀 만나자 이런 연락도 하고 있고, 지금 2일 날, 그리고 당 사무처 직원들하고 21명이 집단 만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설이 더 오히려 강하게 모락모락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도 말이죠. 지금 변수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우선 출마 여부는요, 숙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는 임기 3년을 남긴 윤 대통령의 근본적인 변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두 번째고, 여기에 조응하는 여론의 기류하고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금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결국 이제 여론의 추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